자식 걱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사랑하는데 마음은 이렇게 괴로울까요? 자식이 잘못될까봐 걱정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건 자식이 아니라 부모입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은 아직도 내가 지켜봐야 한다는 자리에서 내려오질 못합니다. 걱정은 자식을 위하는 마음 같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붙잡고 있는 습관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나 자신을 가둡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자식을 붙잡고 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부모가 편안해질 때 자식도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이제 40이 넘은 자식인데도 말입니다. 밥은 먹었을까? 회사 일은 잘 풀리고 있을까?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뭐하니? 하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겨우 잠이 오십니까? 딸아이가 명절에 와서 엄마 나 요즘 힘들어 한마디 하고 가면 그 다음 날부터 머릿속이 온통 딸 생각뿐이십니까?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TV를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또 걱정하십니까? 손자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공부는 따라가는지, 아이 엄마가 제대로 챙겨주는 건지, 자식 걱정도 모자라 이제 손주 걱정까지 더해져서 하루 종일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스님, 자식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벌써 40, 50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이미 다 컸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보다 세상 물정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걱정이 끝나지 않을까요? 왜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한 번은 법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70대 어머니셨는데요. 스님, 저는 자식이 5인데 5명 다 걱정입니다. 큰애는 사업이 안 되는 것 같고, 둘째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고, 셋째는 건강이 안 좋은 것 같고, 넷째는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막내는 결혼을 안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쯤 편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자식들이 진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알고 보면 다들 제 나름대로 잘 살고 있긴 한데 제 눈엔 그래 보여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린 자식이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처음 학교 들어가던 날 작은 책가방 메고 고사리 같은 손 꼭 잡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던 그 모습? 그게 어제 같은데 벌써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때 그 어린아이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걱정합니다. 밥은 먹었을까? 힘들진 않을까? 마치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를 걱정하듯이 말입니다. 이미 중년이 된 딸이 전화해서 한숨을 쉬면 우리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20살 청춘이 실현당한 것처럼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시간은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시간은 계속 흘러서 이제 중년이 되고 노년으로 가고 있는데 부모 마음속의 자식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지 않는 겁니다. 아니, 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어린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벌써 60입니다.
그런데 제 눈엔 아직도 코올리게 해요. 그 애가 기침을 하면 제가 먼저 가슴이 답답합니다. 60살 아들을 코올리게로 보는 어머니. 이게 바로 부모 마음입니다. 자식 걱정이 왜 끝나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자식을 어른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보살펴야 할 어린아이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벌써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인생의 보호자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잠을 설칩니다. 자식이 어디 아프면 우리가 더 아픕니다. 자식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더 조급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우리가 더 힘듭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80대 어머니셨는데 60 가까운 아들이 실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게 이러시는 겁니다. 스님, 제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게 좀 있는데 그걸 아들한테 줘야 할까요? 아들이 지금 힘들어서요. 저는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몇 살이십니까? 82입니다. 그럼 어머니 앞으로 살 날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건 그렇지만 아들이 걱정돼서요.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자기 노후보다 자식 걱정이 더 큽니다. 80이 넘어서도 병원비가 걱정되는 나이에도 여전히 자식 걱정이 먼저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하면서 살아온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자식 생각이 나고, 밥을 먹어도 자식 걱정이 나고, 잠자리에 들어도 자식 걱정이 따라오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식은 멀쩡한데 부모만 소가리를 합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 잘 살아가는데 부모만 밤잠을 설칩니다. 자식은 별로 힘들지 않은데 부모만 가슴앓이를 합니다. 왜일까요? 자식을 걱정하는 게 내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멈추면 사랑이 식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그만두면 나쁜 부모가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습니까? 걱정한다고 자식 인생이 달라집니까? 밤새 걱정한다고 자식 문제가 해결됩니까? 가슴 졸인다고 자식이 더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걱정하는 사람만 괴롭힐 뿐입니다. 자식 인생은 그대로인데 부모 마음만 상처 입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식 일에 무관심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자식이 이미 어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식이 이미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어린 자식을 이제 어른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걱정하는 게 사랑이다. 부모가 자식 걱정 안 하면 그게 부모냐?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가서 장사하고 공장 다니고 논밭 매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자식 생각이었습니다. 얘들 학교는 보내야 하는데 돈은 어디서 구하나? 겨울 되기 전에 옷은 해 입혀야 하는데 큰애가 요즘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 있나?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얘들만 잘 되면 된다. 이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밤늦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자식들 얼굴 보면 피로가 풀렸습니다. 배가 고파도 자식들 먼저 먹이고 나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입을 옷 한 벌 없어도 자식 새 옷 입은 거 보면 행복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자식 걱정하고 자식 위해 희생하고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였고, 그게 우리가 견디는 힘이었습니다. 한 번은 60대 후반의 어느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평생 막노동으로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등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없습니다. 자식들이 다 제 밥벌이 하고 사니까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 세대입니다. 자기 인생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 인생만 있었습니다. 자기 꿈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 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걱정 안 하면 인정머리 없는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평생 걱정했는데 자식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밤새 뒤척이며 걱정했는데 자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결정한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든 안 하든 자식은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누구를 힘들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부모인 우리만 소가리를 했습니다. 우리만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만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부모만 병원 다니고 계십니다. 혈압 때문에, 당뇨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약을 드시는데 알고 보면 다 자식 걱정 때문입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자식 생각만 하면 저절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식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입니까?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진짜 사랑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걱정이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편하게 합니다. 집착은 나를 괴롭힙니다. 사랑은 놓아줄 수 있습니다. 집착은 붙잡고 늘어집니다.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통제하려 듭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 사람 만나지 말고 이 사람 만나라. 그 직장 그만두지 말고 참아라. 이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자기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거리를 둡니다.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집에도 잘 안 옵니다. 말을 해봐야 간섭만 받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섭섭합니다.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린데 왜 이렇게 나오냐? 부모 말도 안 듣는 게 효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보십시오. 걱정이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식과 더 멀어집니다.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만나도 편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런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스님, 제 딸이 명절에도 안 옵니다.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딸이 올 때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살이 쪘길래 살 좀 빼라고 했죠. 애 아빠는 왜 돈을 못 버냐고 했죠. 손주는 왜 공부를 안 하냐고 했죠. 그게 잘못입니까? 다 애를 위해서 한 말인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너 걱정돼서 그래 하면서 간섭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 입장은 어떨까요? 엄마는 만날 때마다 잔소리만 해. 나 보면 늘 뭔가 부족하다고 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질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넌 이래야 해, 넌 저래야 해 하면서 내 기준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조언일까요?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너 그대로 괜찮아. 내가 선택한 삶을 응원해. 힘들면 언제든 기대. 이게 자식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걱정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이 걱정이 정말 자식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내 불안을 해소하려는 걸까요? 자식 걱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불안한 겁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살면 내가 불안한 겁니다. 자식 인생이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초조한 겁니다. 걱정은 사랑의 탈을 쓴 내 불안입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겁니다. 자식이 안심되어야 내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괴롭습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자식 삶을 내 걱정거리로 안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이런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이셨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실패한 엄마입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이 이혼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잘못 고른 겁니다. 처음부터 그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뒀습니다. 제가 그때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지금 아들이 혼자 사는 게 다 제 탓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지금 몇 살입니까? 48입니다. 그럼 결혼한 게 언제입니까? 한 25년 전쯤 됩니다. 그럼 그 25년 동안 아들 부부가 함께 산 건 아들 부부의 선택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처음 시작을 제가 잘못 봐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은 48입니다. 25년 전에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했고 25년 동안 자기 결혼 생활을 살았고 이제 이혼도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모든 걸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며느리를 잘못 골라줘서, 내가 말리지 못해서, 내가 중간에서 잘 조율하지 못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괴로운 이유입니다. 자식 인생을 아직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면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보내서 그런가 합니다. 자식이 돈을 못 벌면 내가 유산을 못 남겨줘서 그런가 합니다. 자식이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어릴 때 잘못 키워서 그런가 합니다. 심지어 손주가 공부를 못하면 우리 집안 대대로 머리가 나쁜가 하면서 자기 탓을 합니다. 자식이 40, 50이 넘어서 하는 선택도 여전히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노릇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부모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부모였고 밤에 잠들 때도 부모였습니다. 부모 노릇이 우리 정체성의 전부였습니다. 자식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다 컸습니다. 더 이상 부모 노릇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평생 해온 일을 멈추라고 하니까 막막합니다. 부모 노릇 말고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데도 말입니다. 자식은 이미 독립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보살피려고 합니다. 그게 익숙하니까요. 그것만 할 줄 아니까요. 또 한 분은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65세 아버지셨는데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극력 반대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인데 왜 그걸 버리고 위험한 길로 가느냐 하면서요. 그런데 아들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3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티고 있답니다. 아버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아들 생각만 하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내가 말렸는데 왜 안 들었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뭐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힘들어합니까? 글쎄요. 본인은 괜찮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조금 더 버텨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아버님이 왜 힘드십니까? 그게 제 눈엔 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생각과 다르니까요. 자식의 선택을 내 선택처럼 끌어안는 겁니다. 자식이 선택한 길이 마음에 안 들면 마치 내가 잘못 선택한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자식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자책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30, 40이 넘어서 하는 선택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자식이 직장을 그만두든 사업을 하든 이혼을 하든 다시 결혼을 하든 그건 자식 인생입니다. 자식이 선택하고 자식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지 못합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챙겨야지. 부모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자식 생각이 납니다. 밥을 먹어도 자식 걱정이 나옵니다. TV를 봐도 자식이 생각납니다.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번은 어느 할머니가 이러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자식들 안부 전화를 합니다. 벌써 30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30년째 매일 아침 자식들한테 전화합니다. 자식들도 이제 지겹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할머니는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불안하니까요.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자식 걱정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걱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걱정이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멀쩡해도 걱정거리를 찾습니다. 요즘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밥은 제때 먹고 다니니? 건강검진은 받았니? 별일 없어도 뭔가 걱정할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걱정하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면 부모 노릇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자식이 걱정돼서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걱정하는 게 익숙해서 걱정하는 걸까요?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자식을 어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내 마음, 부모 노릇을 끝내지 못하는 내 마음, 자식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 괴롭습니다. 자식이 60이 되어도 우리가 90이 되어도 여전히 걱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내 마음이 문제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자식을 놓아주면 됩니다. 자식이 이미 어른이라는 걸, 이미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간단합니까, 스님? 평생 해온 걱정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멈춥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상담을 왔는데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 쉬겠다고 했답니다. 그냥 쉬면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싶다고요. 어머니는 정말 속이 탔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을 그만두다니, 1년씩이나 놀다니, 나중에 다시 취직할 수 있을까?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아드님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아드님한테 전화도 하지 마시고 문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아드님이 잘하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머니 마음이 어떤지 보십시오.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잠을 잤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잠이 온 겁니다. 아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놓았으니까요.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안 하니까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 요즘 연락이 없으시네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엄마는 괜찮아. 너는 잘 지내니? 했더니 아들이 자기 이야기를 술술 하더랍니다. 어머니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걱정을 놓는다고 해서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살 능력이 있으니까요. 자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잘 삽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없을 때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해내니까요.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간섭하고 챙기면 자식은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 눈치를 보고 부모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자기 인생을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러서면 자식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헤쳐나갑니다.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응원하면 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엄마는 믿는다. 힘들면 언제든지 기대. 잘 되든 안 되든 엄마는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간섭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겁니다.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지켜봐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스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보이는데도 그냥 놔둬야 합니까? 제가 되묻습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에 잘못된 길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잘못된 길입니까? 대부분은 부모 생각에 잘못된 길입니다. 자식은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부모 눈에만 잘못 보이는 겁니다. 물론 정말로 위험한 길이라면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언은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선택은 내가 해.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해.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켜봐 주면 됩니다. 자식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식 인생입니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넘어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른이 됐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이런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75세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눈물범벅이셨습니다. 50 넘은 딸이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동안 상담을 하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딸을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딸이 용감하게 자기 인생을 선택했다고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걱정하는 대신 응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이제야 제 인생을 삽니다. 평생 자식 인생만 살다가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자기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식한테 쏟던 그 에너지를 이제 자기한테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 인생 말고 우리 자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이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평생 충분히 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결혼시켰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진짜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무겁게 짓누르는 사랑이 아니라 가볍게 감싸주는 사랑. 통제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사랑. 불안한 사랑이 아니라 평안한 사랑.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식도 느낍니다. 부모가 편해지니까 자식도 편해집니다. 부모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만나도 편하고 얘기도 편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자식 걱정을 놓으면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걱정으로 묶인 관계에서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평안해집니다. 밤에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든 안 하든 자식은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삽시다. 자식한테 쏟던 그 에너지를 이제 나를 위해 씁시다. 자식 걱정하던 그 시간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시다. 친구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산책하면서 꽃 구경하고 책 읽고 노래 듣고 그렇게 내 시간을 즐깁시다. 자식 인생 말고 내 인생을 살아봅시다.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기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부모의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식 인생을 산 것이고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한테도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 걱정으로 다 보낼 겁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즐기는 데 쓸 겁니까? 자식은 이미 자기 몫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몫을 살아갑시다. 걱정은 내려놓고 응원은 보내고 사랑은 가볍게 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삽시다. 그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식도 편하고 나도 편한 그런 관계. 서로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이어진 그런 관계.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관계입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오늘 밤도 잠 못 이루실 겁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걱정을 내려놓고 편히 주무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식이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만 바뀌면 됩니다. 자식을 어린아이로 보던 눈을 이제 어른으로 보는 눈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같은 자식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평생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 쉬어도 됩니다. 자식은 잘 클 겁니다. 아니, 이미 다 컸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삽시다.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고,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